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국제 유가가 비교적 안정됐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들도 오름세를 나타내며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대부분 업종에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의 현재 시장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일 대규모 자사주 소각 소식이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대부분 종목에서 빨간불 켜냈는데요. 현재 시간 3.72% 오르면서 5,73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연이틀 강한 흐름 이어가면서 2.27% 오른 1,16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5,60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이 강한 모습 나타내면서 5,700선 탈환에 도 성공했고요.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현재 시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연이틀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개장부터 1,150선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이후에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1,167포인트 선까지도 올라갔고 현재 시간에도 1,16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관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홀로 1조 넘게 사들이면서 강한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가 3,600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도 6,700억가량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관의 매수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1,3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도 67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이 1,700억 가깝게 팔아치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 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1,470원 부근에서 등락을 오가는 환율 상황입니다. 향후 이란 사태의 진행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도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시간 0.02% 내리면서 1,467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사상 처음으로 일평균 100조 원을 넘어서며 열기를 이어가자 증권주의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넥스트레이드를 합산한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은 약 102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62조 원과 2월의 69조 원에 비해서도 크게 확대된 수준으로 특히 지난 3일과 4일에는 125조 원과 140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S증권에서는 올해 1분기 일평균 거래 대금이 78조 원으로 지난해 4분기에 37조 원 대비 110% 증가했다며 증권사의 1분기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지난 분기 대비 약 2배, 지난해 연평균 대비로는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또한 고객 예탁금도 최근 130조 원 수준까지 확대되면서 증권업계의 호황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증권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모두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14% 넘게 오르면서 73,7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키움증권도 8.56% 오르면서 46만 3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에 약 16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히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보통주를 합산 10% 보유하고 있는데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자동 상승하면 금산분리 규제상 10%의 초과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2018년과 지난해에도 자사주 소각 당시 두 회사가 비례 매각에 나선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삼성생명이 약 1조 1,700억 원, 삼성화재는 약 2천억 원 규모의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두 회사의 삼성전자 취득 단가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매각 대금 대부분이 잠재 이익이고 양사는 그동안 삼성전자 지분 관련 이익을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해왔겠다고 밝혀왔기에 이번에 발생할 매각 이익 역시 주주환원 재원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규모가 큰 삼성생명이 비교적으로 더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생명 현재 시간 7.33% 오른 22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도 3.58% 오르면서 50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가 큐리진과의 협업을 통해 대사질환에 대한 이중 표적 치료제인 siRNA 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공동연구 개발을 계약을 통해 후보 물질의 전임상 개발 및 임상 시험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개발 단계 진전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링 및 공동 개발 기회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는 siRNA 치료제의 임상 개발 및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플랫폼 원천 기술과 파이프라인 개발 역량을 갖춘 큐리진은 후보 물질 개발과 제조 관점에서의 협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에이프릴바이오가 항체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RNA로 개발 영역을 확장하고 혁신 파이프라인을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첫 사례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현재 시간 에이프릴바이오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가 현재 시간에도 4.43% 오르면서 강한 모습 이어갑니다. 63,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우려가 잦아들며 다시금 달려보는 우리 시장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물론이고 전 업종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이번 달 초순 우리나라 수출액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체급의 견고함도 나타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반등을 나타냅니다. 이제 하루에 시장이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고 지수가 하루에 7, 8%씩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많게는 10%도 왔다 갔다 하죠. 이러니까 오늘 상승하는 게 이거밖에 안 오르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이어서 반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시장이 확실히 강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변동성은 크지만 어쨌든 5,000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방 또 5,500선, 5,6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의 수급, 외국인은 팔지만 이런 수급이 강력하게 지금 하방을 견조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어제 또 쏟아졌던 대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 삼성전자, SK, 롯데지주, 두산 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자사주 소각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이런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역시 우리 시장의 하방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도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 약간은 누그러드는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또 이제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어떤 업종들을 골라야 할지 조심조심 저희가 안정적으로 투자 전략을 이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앵커 브리핑은 오랜만에 조선주들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싸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CLSA의 조선주 관련된 리포트, 우리 대표적인 조선 빅4를 분석한 리포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조선주가 싸졌다. 오히려 이란 공습으로 전반적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조선주들의 가격,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근거는 그냥 단순히 조선업이 이런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산업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구조적 전환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아예 이 조선업 사이클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코리아 쉽빌딩 조선업체들의 가격이 현재 세일 중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조선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전화 통화를 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쌓여져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커넥션이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다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할인이 된 수준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왜냐? 단순 사이클,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이클 산업에서 이제는 구조적으로 아예 성장 산업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평가를 다시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선주들은 할인에 들어갔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그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카테고리를 조선주들의 수혜를 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정책 모멘텀 하나, 그 다음으로 방산 모멘텀 하나,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 구조, 상업 이 사이클에서의 혜택 하나, 이렇게 정책, 방산, 상업 요 세 가지 촉매 트리플이 다 작동을 하면서 조선주의 아예 이제 평가에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CLSA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정책부터 볼까요? 자, 정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내일 아마 국회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요 수순이 밟아지고 있고 김정관 이 산업통상부 장관도 요 대미투자 특별법을 이번 주에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미국에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통과 직전인 상황이고 당연히 대미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1호 사업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의 LNG 터미널 투자. 규모, 액수로는 한 100억 달러 이상 정도의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LNG 터미널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LNG 운반선을 건조해야 되고요. 기자재를 공급해야 되고 장기 LNG 구매 계약도 추진을 하게 되겠죠. LNG 운반선 건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많잖아요. 이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실적에 반영되는 중요한 수주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도 지금 차세대 물류함이라고 해서 NGLS 사업권 입찰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결정되는 게 이제 다음 분기 2분기에 수주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미국 쪽으로 LNG 운반선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좀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이 2분기에 그럼 실적도 나올 것이고 실적이 좋을 테니까요. 실적이 잘 나올 것이고 이런 수주 이야기까지 겹치면 조선주가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주는 단순히 배만 만드는 이런 산업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방산과도 엮여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엮여져 있는데 일단은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아마도 마스카 특별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도 연계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마스카 특별법은 아예 따로 이렇게 제정해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 협력이 가속화되는 아직 뭐 본격적인 군함 수주라든지 아니면 MRO 사업의 본격적인 사이클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것이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또다시 조선주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금 공을 엄청 들이고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도 사업권을 우리가 낙찰받게 된다면 역시나 방산 모멘텀으로 조선주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에 가능성이 높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산업적인 사이클 면에서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자, LNG 운반선 신조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4개월 동안 이 LNG 운반선 신조선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체에 지연되는 상황이 깨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상향하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LNG 운반선을 만드는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여기에다가 중국 조선소가 지금 풀이어서 슬롯이 포화된 상태인데 그렇게 중국에서 포화된 이런 수요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구조적인 수혜도 예상이 된다. 이러면서 정책, 방산, 상업적 촉매, 트리플 이런 수혜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이런 실적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이 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조금 조정받았거나 아니면은 좀 멈춰 있는 정체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좋은 트리플 촉매제들이 있으니까 앞으로의 실적에 기대감이 높아졌죠.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 초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황, 세일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빅4 분석을 한 CLS의 전망은요. 일단 한국조선해양은
조선도 조선이지만 어쨌든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한국조선해양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59만 2천 원까지 올렸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FLNG 여전히 강력한 강자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MRO 사업에 관련된 것도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MRO 사업도 따내게 된다면 삼성중공업도 역시나 좋을 수밖에 없다. 목표 주가 3만 7천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이런 좋은 종목들, 저렴해진 종목 중에 골라야 할 것 중에 탑픽은 무엇인가? 라고 궁금한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결국에는 탑픽은 현대중공업으로 CLSA에서는 선정을 했습니다. 자, 부가가치 선박, 유리한 가격 수주 이런 것들 앞으로 2년 동안 마진이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것이다. 강력한 수익성을 기대한다. 그리고 현대미포조선과 합병되면서 실적도 더 레벨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 현대중공업의 목표 주가는 지금 낮다. 현행 지금 기존의 목표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이 잡아서 84만 7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하나오션도 궁금하실 텐데 하나오션은 뭐 아쉽지만 목표 주가는 좀 유지했습니다. 16만 7천 원으로 현재 목표 주가를 유지한다. 물론 미군 해군 함정의 건조나 수주를 받게 되면 가장 큰 수혜주는 당연히 하나오션이 맞다. 그런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오션은 밸류에이션 좀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만약에 수주한다, 미국의 본격적인 MRO 사업과 관련된 아니면 군함 건조 수주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방산 분야 쪽에 리더십이 형성되면서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으면 그때는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아직 확정적이진 않으니까 일단은 목표 주가는 유지하는 상황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LS의 조선주 탑픽은 현대중공업을 선정을 해줬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선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좋은 종목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전쟁 리스크에 유가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했다. 널뛰는 국제유가 속에 뉴욕 증시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혼조 보합으로 마감했다. 10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S&P 500은 0.21% 하락했고 다우지수는 0.07% 내렸다. 반면 나스닥은 0.01% 상승하며 간신히 강보합을 지켰다. 장중 내내 유가 흐름에 따라 지수가 출렁이는 전형적인 전쟁 장세였다.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WTI는 11.9% 떨어진 83.45달러, 브렌트유는 11% 하락한 87.8달러에 마감했다. 전략 비축유 방출 가능성과 제재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2022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다만 이란의 원유 수출 위협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 변수로 남았다.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됐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15%대로 상승했다. 반도체는 강세, 소프트웨어는 약세로 엇갈렸다.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CPI와 PCE 물가지수, GDP 수정치를 통해 전쟁 충격이 물가와 성장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가늠할 전망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다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선정을 해주셨을지 궁금한데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손창현 팀장의 선택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이번 주에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코스닥 액티브 ETF가 어제 상장이 됐죠. 삼성과 타임폴리오에서 하나씩 상장을 해서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나.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투자해보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이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손창현 팀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액티브 ETF. 원래는 이제 패시브 ETF가 시장에 많았어요. 그쵸? 이게 뭐냐면 네. 지수가 올라가면 고스란히 지수를 추종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는 지수 ETF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만큼에 대한 수익 정도만 얻는 거고 초과 수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ETF라는 거를 어제 이제 상장을 시켰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이제 상장을 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의 기존에 있었던 코스닥 150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의 종목에서 이제는 이제 중소형주 단의 온기가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 패시브 쪽은 코스닥 150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만 매수를 했지만 어제 이제 편입되어 있는 기초자산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이 중소형 그렇더라고요. 종목들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액티브 ETF 쪽으로 얻기 위한 부분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다양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편입이 효과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로도 매기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의 이 ETF가 한 10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한 30조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우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이제는 정책뿐만 아니라 자금 쪽 유동성적인 부분에서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주 17일에 또 하나자산운용에서 플러스 ETF, 액티브 ETF를 또 상장을 시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액티브에 또 어떤 기초자산으로 중소형주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ETF들의 이제 공통적인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했는지를 보니까 네. 결국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우주항공, 로봇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리고 가치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네.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섹터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그 중소형 단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고 이제는 이 안에 새로운 종목을 또 편입시키고 아니면 지금 비중이 작은 종목들 중에 괜찮다 싶으면 그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ETF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뭐 리스트업 관련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리스트가 막 쭉 뭐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투자하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섹터별로 좀 관심을 찾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찾아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엔터 쪽에 한 종목이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타임 쪽에 이제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네네네. 같다. 그래서 하이브의 이제 BTS가 다다음 주였나요? 21일에 광화문에서 본격적으로 그쵸. 컴백 무대를 갖고 있죠.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저번 달 27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컴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투어라든지 앨범 판매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의 버프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빅뱅도 이제 투어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가져왔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나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동산 이제 스마트 카드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직불 카드라든지 선불 그런 카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카드를 바탕으로 이제 결제가 잘 진행이 되면 결제 플랫폼의 바탕으로 한 수수료 편취를 좀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해외 시장에 이제 ID 카드, 스마트 카드가 계속 좀 판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적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소비 쿠폰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카드와 연계가 되면서 실적의 연계성을 좀 가졌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도 역시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제화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쪽이 이제 코나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YG 엔터테인먼트와 코나아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출시되어 있는 액티브 ETF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 개선세나 모멘텀들이 보이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YG 엔터와 코나이 하나씩 받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종목을 좀 하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픽으로 뭐 보세요? 탑픽으로 이제 조선도 되고 원전도 될 수 있는 예. 태광을 좀 관심 있게 태광이요?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사는 이제 삼성 액티브 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일단 뭐 미국의 필리조선소의 첫 선박 인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조선 관련된 섹터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12일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까지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가장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이 조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피팅이라든지 밸브를 주로 만드는데 조선 쪽에도 이쪽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매출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이 10%에 대한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에 대해서도 역시나 피팅이라든지 밸브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업황이 원체 좋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태광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34,000원, 앞선 고점이 32,900원이니까 네. 앞선 고점은 충분히 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로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종목으로 탑픽을 골라드렸습니다. 태광, 원전과 조선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태광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손창인 팀장의 픽은 뭘까요?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도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는 자사주 소각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야기가 나왔죠. 지주사 SK가 엄청난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에 16조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말고도 지금 자사주 소각하겠다, 어쨌든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런 발표들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이 타이밍에는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그룹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들이 방향을 소각으로 틀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른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소각을 할 가능성이 줄줄이 나오겠죠, 매우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1년 안에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해야 되는 의무화 규정이 이제 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죠.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대기업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 정부에 대한 스탠스를 맞춰가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하나둘씩 실현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안정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계속 낼 겁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배구조도 안정적으로 바뀌고 다만 어떻게 보면 배당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지배구조도 개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MSCI 6월에 관찰국 대상이 된다고 하면 1년간 기다려보고 1년 뒤에 지정이 되면 28년도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를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스탠스는 기업들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사주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늘 좀 찾아본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체크를 해볼까요? 자사주 비중이 높거나 네. 최근에 또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KCC를 좀 보도록 KCC? 할게요. KCC는 이제 업황도 원체 좀 좋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어느 정도 깔려 있고요. 그리고 네. 자사주가 17% 정도 있는데 이런 이제 13.2%를 이제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년 9월까지 소각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경쟁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영국의 엘캠이라고 하는 회사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동사의 본격적인 반사이익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네. 업황도 좋아지고 반사이익도 얻는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삼성생명입니다. 네네. 삼성생명은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8%를 보유하고 있는데 약 8% 정도의 지분이 평가이익으로만 따지면 9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45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적인 매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부 매각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CC와 삼성생명 두 가지 종목을 먼저 살펴봤고 그러면 이 자사주 소각 이 줄을 잇고 있는 행렬 여기에서 가장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탑픽 종목으로는 뭘 볼까요? 이뿐만 아니라 일단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쪽을 한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아시다시피 자사주가 23%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든 소각을 좀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스페이스X가 올해 6월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6월에 상장을 하는데 나스닥 100 편입에 대한 추진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그쵸. 때문에 6월에 상장 전에 미리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우리 상장을 하면 나스닥 100에 편입을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겠다. 뭐 이런 그 당근책을 내놓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된다라고 보면 스페이스X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평가이익만 해도 한 1조고요. 장부 가치로만 해도 1조 6천억. 그리고 스페이스X의 지금 상장 IPO가 2,500조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뭐 더 크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수익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변동으로 인해서 매매에 대한 엄청난 거래 대금이 커지고 있는 그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평균 거래 대금이 100조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 매매가 많이 일어나지고 수수료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사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증권주들의 탑픽인 미래에셋증권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네. 6만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 계속 박스권을 기록을 네네네.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앞선 고점 한 77,300원은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1차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4천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은 뭐 참 수혜를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뭐 증권 시장 자체가 성장하는 거, 거래대금, 스페이스X, 뭐 여기에다가 이젠 자사주 소각에 대한 수의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목표 가격을 지금 9만 원을 제시해 주셨어요. 거의 10만 원 근방까지 한번 눈높이를 잡고
미래에셋증권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손차현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 전쟁 이후 최대 강도 공습을 예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10일 오늘이 가장 격렬한 공격의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째,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90%, 자폭 드론이 83%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50척 이상의 이란 함정을 제거했고 미사일 비축분 발사대 방산 기반과 핵무기 보유 능력 차단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의 고급 지대공 미사일 체계가 대부분 무력화됐다고 밝혔다. 미군 전력이 큰 방해 없이 이란 영공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다만 테헤란 주민들은 개전 이후 가장 강한 공습과 정전이 발생했다고 전해 확전 우려는 여전하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여전히 좋습니다. 3.67% 상승세, 5,700선 안착을 오늘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27% 상승하면서 1,163포인트 선, 1,160포인트 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으로 오늘은 여전히 외국인이 현물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물에서 4천억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1조 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수를 하니까 외국인 선물 매수, 기관 현물 매수 이런 식의 포인트가 잡히면서 지수는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오른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항 중입니다. 삼성전자 다시 19만 원대 복귀를 하면서 19만 3,800원, SK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100만 원 도전, 97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현대차나 그 밑단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 대부분 KB금융도 그렇고요.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어쨌든 이틀 동안 연달아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은 안정되어 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시장의 분위기 체크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느껴볼까요?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이데일리 TV의 서동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자, 시장이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 첫 번째로 어떤 종목 보면서 시장 분위기 파악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자, SK 지주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SK가 어제 장마치고 나서 엄청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네. 정부의 3차 상법 개정안 추진하는 것에 개를 같이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근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 시장을 조금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네.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되고 나서 재료의 소멸이 아니라 네. 앞으로도 이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기업들마다 다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이 자사주 소각을 대대적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는 삼성그룹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삼성전자였죠. 대부분이 다 뭡니까? 기회가 되고 틈만 나면 뭐 유증을 한다든가, 뭐 기껏 뭐 무증 조금 해준다든가 이런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결국은 수급을 망가뜨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너도 나도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얘기. 네, 지금 러시입니다, 결국 러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거래 볼륨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동성은 넘쳐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EPS도 개선이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큰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SK 같은 경우도 갭 상승을 하고 음봉으로 끝나는 이러한 모습들이지만 전체 시가총액에서 거의 20%나 해당이 되는 5조 원 가까운 그러니까요. 규모를 한다라는 얘기고 뭐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3월 주총을 통해서도 기업들마다 전부 다 자사주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다 의결을 할 거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흐름에서 큰 틀을 본다라면 우리가 그동안 만년 저평가돼 있던 자사주 특히 어떤 그룹 지주사 개념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SK그룹은 사실 작년 재작년 엄청난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남은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SK바이오팜이라든가 SK스페셜티의 자산 매각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주주 환원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앞으로 SK그룹의 지주사인 SK와 관련된 이슈라든가 긍정적인 모멘텀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제 배당 성향도 작년 대비한다면 한 30% 가까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도 되고 있고요.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면서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목표가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 현재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60만 원, 뭐 높게 보는 곳은 뭐 80만 원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월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던 거고요. 지난 2월달에 사상 최고가 돌파한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이번 달에 상당히 그 부침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번 달에 물론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감안한 이 30만 원 초반 자리 그리고 또 이 40만 원을 넘어갔던 이런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40만 원 이하 자리 지금 현재 36만 원 자리라면 오히려 또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 아닐까. 다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나 조금 안정적인 자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규모가 크신 분들은 중장적인 관점 속에서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지주사, SK 지주사를 확인을 해봤는데 공교롭게 오늘 딱 2월 달에 저 최고점이었던 43만 원을 딱 찍고 지금 또 음봉을 그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고가 행진을 펼칠 가능성이 높죠. 그럼요. 예. 그만큼 할인 요소도 제거가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급적인 측면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쪽을 또 앞으로도 자산 매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일련의 얘기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쪽을 좀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롱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SK 지주사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오늘 뭐 조선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인데 그 안에서도 삼성중공업을 콕 고르신 이유는 뭘까요? LNG 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네네. 그리고 저는 오늘 조선주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다들 날릴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봤는데 이렇게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땐 결국은 본질 가치는 실적 아니겠느냐 이런 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이 뭔가 조금은 이제 그래도 진정이 돼가고 그러면은 본질 가치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조선 3사들의 영업이익이 내년에면은 1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많이 오른 데 따른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현재 위치에서는 할인이 실적 됐어요. 대비해서 할인이 된 거니까 이제는 얘네들을 좀 공략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흐름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지난 3월 4일 날 장이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24,000원, 5,000원 라인이냐면 여러분들 이거 사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공략해 드렸는데요. 네네. 그 특별한 또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FLNG와 관련돼서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에서 우리가 한미 투자 특별법과 관련된 것이 시행이 됐을 때 투자에 나서고 가장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도 말씀을 드렸고 네. 결과적으로는 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흑자 전환이 됐고 올해 내년 할 것 없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조 6천억, 2조 원대 이상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후행성인 측면이지만은 2024년도, 5년도에 수주받았던 것들, 2026년도, 27년도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자리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들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네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내년 실적 또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 수주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실적과 관련돼서 당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조선업종 중에서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삼성중공업 위치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말이죠. 지난 1월 달에 이 31,000원을 넘어갔던 자리 이후에 네. 가격 조정을 보이고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전체 폭락을 할 때 같이 23,000원까지도 급락을 했고 꼬리를 달아주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죠. 종가가 24,900원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 양봉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양봉들이 연출됐고 어제 이제 좀 흔들렸죠. 그러면서 1차적으로 제시해드렸던 29,500원을 돌파하고 오늘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홀딩하시면 되고요. 네. 최소한도 다음 목표는 이 직전의 고점이 위치했던 32,000원까지를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 정도 가서 뭐 좀 이익 실현을 한다. 지금 뭐 20% 좀 넘는 수익률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매수하실 분들은요. 네. 어제 잠시 숨고르기 하고 오늘 상승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쫓아가지 마시고 이번에 놓치면 아예 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이러한 전략들 굳이 가격을 제시해 드린다면은 네. 28,000원 초반자리 정도가 다시 한번 눌림 내려오면은 그때 공략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 안에서 삼성중공업 오늘도 5%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제 또 다음 달 되면 실적 시즌이 또 도래하면서 분명히 또 실적 좋은 것들을 찾아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도 조선주들은 매력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성중공업 받고.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뭘지 공개하겠습니다. 솔리드입니다. 자, 솔리드 이제 통신장비 이쪽도 지금 이제 통신장비도 AI랑 엮이면서 그렇습니다. 통신장비들 진짜 재미없었는데 이제 부각을 받네요.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쪽까지도 오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과거에 AI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뭐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통신이 통신 필요하다. 네트워크, 예, 그죠. 결국 5G가 됐든 6G가 됐든 그런 얘기들이 이제 뒤늦게 부각이 되고 또 이 솔리드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기업들의 실적단들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통신 장비 관련한 종목들의 급등세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솔리드 역시 마찬가지죠.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5G, 6G 이 차세대 통신 인프라 투자 수혜가 대표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다라는 거.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분기 기준으로만 해도 지난 4분기 기준이 무려 368%나 급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앞으로 솔리드의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현재 위치에서 본다면 5일선 이상만 유지가 돼준다면 계속해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리드까지 이제 AI의 영향을 통신 장비주들도 받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